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이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이 1분 강의. 오늘은 이제 45페이지 45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거고요. 개념 강의가 이제 제목이 이제 집합의 이제 연산의 성질이거든요. 법은 좀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에서 배운 집합에 대한 기본 내용들, 집합을 정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 부분 집합 이런 거 갖고 조금 더 넓은 계산을 통해서 그 성질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봤더니 일품에서는 이제 전체 집합을 유라고 놓을 거예요. 역시 당연한 거니까 전체 집합 유라고 놓고 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1번은 이제 전체 집합을 부정하면 뭐가 되냐 이거죠. 전체 집합을 부정하면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을 부정하면 전체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득 차 있는 교실을 부정하면 사람이 모든 학생들이 가득 차 있는 교실을 부정하면 비어있는 교실이 되고 비어있는 교실을 부정하면 가득 차 있는 교실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만약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죠. A 여집합을 시작할 때 x와 x는 u 항상 a가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a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로 만드는 게 a의 여집합이 정의잖아요. 그럼 u의 여집합의 정의를 만약에 했을 때 x와 x가 이제 u 이렇게 속하고 그리고 이제 u의 x가 이제 u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u에 속하면서 u에 속하지 않는 원소.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이제 A의 여집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A가 지금 A의 여집합이라고 했죠. 두 번째 야익을 만약 또 이런 식으로 푼다면 x와 x는 u 이렇게 풀겠죠.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공집합의 이제 원소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a도 이제 전체 집합이죠. 그리고 이제 a가 원소가 없는데 원소가 없는 것에 이제 속하지 않는다. 원소가 없는 것에 속하지 않는 원소. 그리고 a도 전체 집합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제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원소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여기 어떤 원소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u 그리고 u에서 u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서요. 뭐 나쁘지 않고 좋은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득 차 있는 교실을 부정하면 공집합이 되고 비어있는 교실을 부정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할 겁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역시 야이를 뭐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죠. 부정한다 부정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A의 여집합이 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여집합 야인데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야이에는 또 속하지 않으면 다시 야이가 되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야이도 이제 아까처럼 이제 문자로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내가 이해가 적절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다에 않는다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이걸 또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조건지시법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제 A 교집합 U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A겠죠.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저희 그림 벤 다이어그램으로 U 있고 A 있고 하면 A에도 속하고 U에도 속하는가? A죠. A에도 속하고 U에도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A죠. A합 집합 U. A는 당연히 U가 되겠죠. A에도 속하는 원소와 또는 U에도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U가 되겠죠. 이 정도는 뭐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산의 성질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뭐 이 순서를 막 외우실 필요 없고 봤는데 이해만 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뭐 순서를 외우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번째 보니까 A 합집합, A 여집합, A 합집합, A 여집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이런 거잖아요. A는 야이고 A의 여집합은 야이잖아요. 두 개 또 합해줘 버리면 당연히 U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나와 나를 부정하는 걸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5번 보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예를 들어서 A는 야이고요. A는 야이고 A의 여집합은 야이잖아요. 근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B,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음을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좀 편합니다. A-B를 그려보면요. 전체 집합 U 이렇게 하고 A, B 이렇게 그려보면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뭐 요거는 지금 그림 그대로 이제 키핑해 주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지금 제가 U를 그리고 A를 그리면 A 그리고 B 그린다고 치면 A가 A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A하고 이제 B를 그린다고 치면 B의 여집합은 A죠. 이 여집합은 A죠. 근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다. 이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좀 일부책 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빠진 게 있나? 위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유고 A 여집합은 A와 H는 유고 이거 다른 거는 밑에 1등급 팁 이거 좀 설명해야겠는데 자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좀 체력적으로 조금 좀 지쳐있는 모습이 있는데 죄송하고요. 요거 하고 다음을 문제 풀 때는 들어와서 힘찬 모습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보시면요 1등급 팁에 전제 조건이 A contain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contain.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물론 A하고 B가 이제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뭐 이런 그림으로도 A도 되고 A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A contain B는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지만 A가 B의 이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맞죠. 근데 A하고 B가 같은 상황일 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A하고 B가 같은 상황일 때도 된다.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이 그림 상태에서 1번. A 교집합 B는 A다. A 교집합 B는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는 건 A가 맞죠. 두 번은 이제 A 합집합 B는 B이다. A 합집합 B는 B이다. A에도 들어있고 또는 B도에도 들어있는 원소들 둘 중에 하나 들어있어도 되는 걸로 모두 합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큰 집합 B로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A-B는 공집합, A-B는 공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죠. A에 속하면서 이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죠.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A에는 속하면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는 없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 여집합도 공집합이다. A하고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같은 표현. A 교집합 B 여집합은 같다고 했으니까 A하고 N은 같은 표현입니다. 역시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이다. B의 여집합은 죄송해요.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죠.
무슨 말이냐면 B의 여집합은 요 바깥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B의 바깥 세상. A의 여집합은 요 바깥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의 바깥 세상이 더 크죠. A가 B에 컨테인 될 때 작은 거의 바깥 세상이 큰 거의 바깥 세상보다 크죠. 이것도 이제 외우시는 게 아니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A 컨테인 B가 됐는데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면 부등식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에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듯이 여집합을 해주면 컨테인의 관계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집합을 해주면 컨테인이 바뀐다. 그래서 여집합을 해주는 순간 컨테인의 뭐가 바뀐 겁니다. 또 뭐가 있나요? B의 여집합 마이너스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B의 여집합 마이너스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B의 여집합이 큽니까? A의 여집합이 큽니까? B의 여집합보다 A의 여집합이 크죠. B의 여집합 했죠. B의 여집합은 검은색이고 A의 여집합은 있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공집합이 되죠. 왜냐면 이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컨테인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순서가 좋네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면 이제 공집합이 된다. 일품책에서도 이게 다 순서가 딱 예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딱 예쁘게 돼 있네요. 거기 또 2번 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팁의 2번이 뭐냐면 A 교집합 B가 이제 공집합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했고요. 그랬을 때 A-B가 A이고 A가 B의 여집합이고 B는 이제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두 집합 A, B가 서로서로한 얘기죠. A하고 B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런 느낌. 공통인 요소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A에는 속하면서 이제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A죠. 요 부분. 왜냐면 이제 차집합의 정의가 A에 들어있으면서 B에 들어있는 녀석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A에 들어있으면서도 B에 들어있는 녀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A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B의 여집합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한다는 얘기고 A의 여집합은 A죠. A의 여집합 A를 뺀 겁니다. A의 여집합이 B보다 B를 컨테인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보이는 건 앞에 이제 개념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차집합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A-B,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물론 여러분들이 A의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이제 A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B에는 속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거 되잖아요. A는 차집합은 A에는 속하고 이제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B의 원소 A를 그려놓은 다음에 B의 원소를 빼주고 있는 거잖아요. A를 그린 다음에 B의 원소를 빼주고 싶은데 빼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A가 바로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연습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설명할 게 있나 볼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